안녕하세요. 이효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오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소통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말에 의존하죠. 이 말에는 뭐 글 쓰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어, 글 쓰는 것 그리고 읽는 것, 듣는 것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듣고 또 쓰고 읽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진행되는 것이죠. 뭐 일종의 음악으로 얘기하면 사중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필요하고 듣는 것도 필요하고 읽는 것, 쓰는 것 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네 가지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때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말하기 듣기나 읽기 쓰기는 아무래도 말하기 듣기가 읽기 쓰기보다는 많이 이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먼저 배우죠. 말하기 듣기를.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하기 듣기라는 것은 언어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 말로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입을 통해서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과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손가락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몸짓을 통한 비언어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대신 이제 글자를 이용한 읽기 쓰기라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는 말하기 듣기라는 이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말하기 듣기는 굉장히 오랜 동안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또 상세한 어떤 전달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신 이제 읽기와 쓰기의 좋은 점은 이건 문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보관하고 전달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말하기 쓰기도 녹음도 가능해지고 이제 녹화 저처럼 이렇게 녹화도 가능해지고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마는 또 이 글자를 써서 기록을 해 둔다는 의미에서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 줄 수 있고요. 또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멀리 책이라든지 글을 통해서 전달이 가능한 이런 독특한 문화적인 기능이 또 있기도 합니다. 소통은 뭐냐?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 소통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널리 퍼지니까. 소통이라는 건 퍼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또 시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빨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비 효과다. 빅뱅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나비 효과는 조금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과 한 이야기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전달이 돼서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이 15자 글짓기라는 것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소통이란 무엇인가? 저 15자 칸에다가 띄어쓰기 이런 거 없이 한번 글짓기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언어나 몸짓으로 의미를 주고받는 것이다. 네, 공감이 가시죠? 이뿐인가요? 또 있죠. 나하고 너하고 우리가 되는 삶의 지혜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소통에 대한 것인데 아주 정의가 좋습니다.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비법이다. 예, 우리 이 강의 명칭이 이제 동굴에서 강의 우리 광장으로인데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비법이다. 그렇습니다. 소통. 동굴에서 광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죠.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글짓기입니다. 그의 주파수를 내 다이얼에 맞추는 것이다. 네. 그의 주파수에 내 다이얼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다이얼을 그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이다. 이러면 더 좋겠죠? 아주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도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글짓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뭐 이런 글짓기를 해보시면 소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뭐냐는 것은요, 누가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소통은 뭐라고 생각한다 하는 그런 생각, 자기의 답이 만들어져 있으면 좋습니다. 뭐 소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전달, 표현, 뭐 공유, 공감, 뭐 굉장히 많이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동굴에서 나오는 것,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여러분께 여기 공유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통이라는 것은
전달하고 표현하고 뭐 설득해서 결국은 공유하는 그 결과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코뮤니카레라는 이런 그 라틴어도 공유라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공유한다는 같이 나눈다. 내 것을 상대방에게도 주고 상대방 걸 내가 갖고 같이 나눠 갖는데 그 나눠 갖는 것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 커뮤니언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공유라는 의미라는 뜻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여러분이 너무 많이 이 용어들을 아시니까 몇 개만 좀 살펴보면 뭐 인코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코딩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선물을 어디로 보낼 때 그 선물을 포장하는 게 인코딩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딩은 뭘까요? 이 선물 제가 보내면 그 받은 사람이 포장을 푸는 것이 디코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인코딩은 굉장히 잘해야 디코딩이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 포장이 굉장히 너무 단단하게 됐을 때 풀을 때 굉장히 애먹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코딩은 디코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콘텍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콘텍스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비대면이라는 상황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콘텍스트라고 그러고요. 노이즈라는 것은 이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사소통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벽이랄까, 장벽이랄까. 그러면 이제 이펙트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효과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피드백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 보냈을 때 여러분이 저한테 반응을 해준 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그러는데, 피드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영수증과 같은 걸 줘서 제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돈을 냈는데 영수증에는 20,000원이라고 써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드백이 꼭 필요하고, 피드포워드라는 것은요, 그렇게 결과를 보고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아보고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피드포워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먼저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는 수단이 언어나 비언어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언어고요. 비언어라는 것은 입 다물고 손짓발짓하는 게 비언어이겠죠. 방향은 말하기, 듣기, 또 답하기,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볼링형이라고 그래서 볼링 할 때 그 핀을 쓰러뜨리는, 가서 일방적으로 굴러가서 쓰러뜨리고 끝나는 그런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있는가 하면 탁구같이 공이 왔다 갔다 하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쌍방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죠. 또 하향식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서 기업 조직 같은 데서 위에서 아래로 메시지가 내려가는 것이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향식이라면, 또 옆에 같은 부서끼리 또 동료들끼리 하는 것이 수평적이고요. 그런가 하면 논리적으로 상대방 설득하는 방법이 있고, 감정을 뭐랄까 좀 대상으로 소구해서 마음을 바꿔줘서 설득하는 방법이 있고, 막 협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보상이라는 게 있죠. 이걸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뭐를 주겠다, 이런 보상적 커뮤니케이션 등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지금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휴게실에 앉아서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디 저 뒤에서 담배 피우면서 술 한잔 하면서, 이런 것은 이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목적에 따라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 또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 또 관계를 증진하는 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보면 설명, 주장 설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는 뭐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 설명입니다. 주장이라는 건 뭔가요? 뭐는 뭐다 하고 자기 생각을 상대방한테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 게 이제 주장이죠.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냥 주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논리적인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죠. 설득이라는 건 뭐냐? 설득이라는 건 상대방이 내가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설득입니다. 행동까지 하도록 해주는 설득. 그러니까 이거 좀, 담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설명이지만, 담배에는 담배 피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것은 주장이 되겠죠. 근데 담배는 몸에 해롭기 때문에 오늘부터 끊읍시다 하는 것은 이제 설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의사소통은 우리 삶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통에는 굉장히 넓은 영역이 있죠. 셀프 커뮤니케이션, 자기 스스로와 하는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스스로 자신과 얼마나 그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가 셀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안 되고, 인터퍼스널,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것이고, 그룹 커뮤니케이션은 뭐 여러 집단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대중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어떤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오거나이제이셔널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커뮤니케이션, 또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뭐 그 밖에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요즘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것. 근데 이제 한 가지 공통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건, 소통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공 상태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에 방해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상태가, 그죠? 진공 상태죠. 노이즈가 없는 커뮤니케이션. 자, A라는 배와 B라는 배가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데, 그 B라는 배와 A라는 배 사이에 소통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뭐에 따라서 이 세팅, 다시 한번 컨텍스트라고 그럴까요? 이 상황에 따라서 소통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상황이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미디어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냥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자면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발신자라는 거하고 수신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하고 B라는 배가 교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태풍이 분다든지 이랬을 때는 잘 안 돼, 파도가 높다든지.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이제 이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발신자가 인코딩, 포장을 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또 매체의 채널을 통해서 디코딩 보내면, 이제 수신자가 디코딩을 하면서 수신자에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발신자가 보낸 것이 수신자한테 전달이 됐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 별표에는 그 노이즈라는 빨간 부분 보세요. 수많은 그 공해들, 방해의 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발신자가 보낸 그대로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변질이 돼 가지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수신자는 발신자한테 자기가 받은 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네가 보낸 게 맞느냐, 그죠? 이걸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하죠. 발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발신자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수신자한테 내가 이걸 보낸 거 네가 잘 디코딩이 됐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게 표시해놓은 이 화살표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사소통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피드백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수신자가 받았는지 확인하는 사람, 또 자기가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발신자한테 네가 보낸 게 이게 맞냐고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이 과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이 차이는 굉장한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드백에 대해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잘 기억해 두시고, 어떤 메시지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또 왜곡을, 축소, 뭐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신문 같은 걸 보면 엉터리 신문들이 요즘 많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갖다가 왜곡해가지고 독자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가짜 뉴스들을. 이게 그냥 가짜 뉴스 받은 사람이 그걸 그냥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보낸 그 발신자 사실,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여러 가지 그 의사소통에 관한 소통 관련된 용어라든지 그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또 제가 쓴 제 동굴에서 광장으로 펴놓고 하시면 더 좋죠. 이왕이면 옆에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가까운 사람, 파트너, 소통 파트너와 같이 이것을 풀어나간다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